한국교회가 반동성애 운동과는 달리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데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으로 교계 안팎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전도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동성애 운동은 활발하지만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탈동성애 사역을 하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조명하는 구TV 기획보도. 이번 시간엔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품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탈동성애 사역을 하면서 2천여 명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상담한 이효나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분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역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과정,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술을 끊는 거, 담배를 끊는 거 다 과정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음행하고 포르노 보던 사람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점점 새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효나 목사는 지난 2009년 홀리라이프를 설립해 동성애자 치유와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탈동성애 회복을 돕는 교회와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강해 설교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탈동성애에 성공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동성애의 끈질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제 2007년도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었고, 교회에 와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됐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함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제가 동성애를 극복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서 탈동성애를 위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와 단체는 한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이효나 목사는 정작 동성애자가 찾아왔을 때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최근 교계에선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 논란이 커지면서 교계 안팎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와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임성택 KC대학교 전 총장은 교회가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헌법의 천부인권, 양심과 신앙의 자유, 출판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 사회와 정치권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명예회장과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국민대 이호선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교회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선 의견차를 보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내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명예회장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소통하고 포용하며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혁한국과 국민일보가 주최한 교회 영역 포럼에서는 교회의 신선한 표현 운동이 제시됐습니다. 이 운동은 길거리 전도처럼 전통적인 전도 방식에서 벗어나 전도 대상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운동을 설계하고 지도한 필립 포터는 교회의 신선한 표현 운동은 전통을 없애고 사회에 완전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성공한 2,000여 개의 새로운 교회 모델이 존재합니다. 10대들에게 따뜻한 초콜릿 컵을 나눠주다 형성된 모임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며 보드게임 모임이 성경 공부 공동체가 됐습니다. 변혁한국 의장 황성주 박사는 한국 상황에 맞는 교회 플랫폼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남미 지역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달이 태양의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 과학자들이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을 보려고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경로마다 운집했습니다. 특히 인구 20만 명의 작은 태평양 도시 라세레나에는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약 2분 30초간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개기일식 경로에서 벗어난 칠레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등지에선 부분일식이 관측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해어 출현이 대지진의 전조란 속설은 근거 없는 미신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카이 대학과 시즈오카 현립대학 연구팀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까지 발생한 221차례의 큰 규모 지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 오리아라 요시아키 도카이대 특임 교수는 옛부터 전해온 속설은 재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심해어 출현 30일 이내에 반경 100km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7년 이가타현 주에스 앞바다 지진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역은 1,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 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당국의 오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신장 자치구로 넘어갈 때 국경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감시 앱을 은밀히 설치하고 개인정보와 이메일, 메시지 등의 정보도 추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를 방문하는 인원은 연간 1억 명에 달합니다. 독일 당국이 혐오 게시물을 차단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 약 26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상대로 혐오, 가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소셜 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법을 시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불법성이 있다고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했듯이 해당 법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징후 발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길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유조차 폭발로 최소 4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에 따르면 중부 베누에주의 한 도로에서 기름을 실은 트럭이 전복됐고 흘러나온 기름을 담으려고 지역 주민들이 트럭으로 몰렸을 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누에주 관리는 시신 45구를 수습했고 다른 101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선 유조차와 송유관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엔 남부 리버스주에서 전복된 유조차의 화재로 최소 10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438개 학교 중 26.8%인 2,902곳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급식을 제공합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침하도록 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상환하고 남은 발행 잔액은 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입니다.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수준이 역대 최대 규모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가 늘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켰으므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2.7%였습니다.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으므로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9%였으며 모름, 무응답은 8.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진보층에서 최대 9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대부분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80%를 웃돌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가 오는 9일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총회 재판국은 그동안 총회 결의 후 심리만 할 뿐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바른 재심 판결을 재판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재심에 대한 선고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학예 선교 활동을 대비해 선교단체 안전 간담회를 열고 해외 선교 시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들에게 여행 금지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선교 활동 시 현지법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지인을 자극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의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필리핀 중부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필리핀에선 지난 4월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여진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현지 선교사를 만나 한국교회가 필리핀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300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삼계탕 나눔 행사는 오는 12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인천 서구와 계양구, 주안역, 부평역 등 6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본부는 공연과 선물도 함께 준비해 소외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